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대선 후보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사퇴한 경우는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사퇴하는 초유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민주당과 국가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서를 통해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와 지지를 보내고 싶다며 이제 함께 힘을 모아 트럼프를 이겨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대선 후보 확정을 위한 절차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8월 19일부터 22일 예정됐던 시카고 전당대회 또는 그 전에 마련된 온라인 투표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 발표 후 민주당 전국위원회 산하규칙위원회가 그 후속 조치로 회의를 열고 새 대선 후보 지명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민주당의 새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데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서 후속 시나리오를 소개했습니다. 새 후보가 예정대로 화상투표를 통해 조기에 확정될 수도 있고 1968년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오픈 컨벤션을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화상투표가 강행되고 여기서 대의원 과반 지지를 얻는 후보자가 나온다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겠지만 과반 지지가 나오지 않거나 화상투표가 취소된다면 대선 후보는 시카고에서 열릴 전당대회에서 현장투표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전당대회는 경선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경쟁에 참여해 한 표를 호소하게 되는 오픈 컨벤션으로 치러집니다. 오픈 컨벤션 1차 투표에서 대의원 투표의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온다면 선출 과정이 종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2차 투표가 이어집니다. 전현직 대통령 간 리턴 매치로 주목받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에서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되며 민주당 지지층 결집력이 강화하면서 트럼프 대세론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50대의 유색인종 여성이자 진보 정치인인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구원투수로 지명돼 70대의 백인 남성이자 보수를 대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을 경우 이번 대선은 인종성별 세대 이념 대결로 확장, 세기의 이벤트가 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 대 트럼프 맞대결이 유력해진 가운데 양측의 대결 구도가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그대로 반영할 만큼 첨예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9세의 해리스 대선 후보 지명은 78세의 트럼프에게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트럼프는 자신보다 수십 년 젊고 바이든보다 에너지가 넘치고 민주당의 중요한 정치적 이슈인 여성의 낙태권 문제를 다루는데 능숙한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자 민주당의 기부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후원 사이트 액트블루는 하루에만 소액 기부자들이 4,67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앞으로 더 많은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금모금 담당자는 주요 기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해리스 지지를 매우 환영하고 있다며 기부의 물결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이 지목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를 꺾겠다며 사실상 선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로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리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내지 않은 민주당 인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한국 시간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보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대면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사직 처리한 병원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수련병원의 모집 확대 방침에 일부 의대 교수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지원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놓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의대 교수들로도 보이콧 움직임은 확산 중인데 정부와 수련병원장들은 지원을 위축시키려는 새 과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과 계약한 교수들에게는 수련에 책임이 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고 특히 일부 필수 의료과 교수들은 전공의를 뽑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낮엔 폭염 예상됩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10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77도, 밤 최저 기온 67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85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107도, 밤 최저 기온은 80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